네, 안녕하십니까, 강스타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시장 죽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현재 보시는 영상은 2월 9일 청계 센트럴폴의 미계약분 추첨을 응모하기 위해서 줄을 선 모습입니다. 딱 보더라도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만 하더라도 약 3,000여 명이 모델하우스를 들렸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면서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줄을 섰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파트 분양 절차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해서 일단 당첨이 되면요, 정당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적격자가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난 1, 2층 별론데 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비 당첨자를 뽑은 거를 추첨을 해서 이게 계약을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 절차로 정해진 절차이고요. 여기까지도 이제 계약을 안 한다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쓰게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분들을 이제 추첨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내 집 마련 신청서가 없어지게 되고 인터넷으로 추첨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처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첨권을 응모를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계 센트럴폴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하고요. 그 참가 신청한 사람들이 2월 9일 날 이렇게 모여서 추천권을 교부를 하고 추천함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천권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게 된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죽었다, 주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런 서울의 부동산의 이런 불씨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뉴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을 비롯한 인기 지역 내 분양 대기 수요는 여전히 뜨거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동대문 쪽의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서울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가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 쪽에 또 가장 또 핫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의 분양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가 또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계 센트럴폴 같은 경우는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아니라 이제 실제 추첨제로 몰리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추첨제에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실소유자들은 이런 서울 내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에 대한 니즈가 아직까지도 뜨겁다라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가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렸겠죠. 그럼 이게 어떠한 상품이었길래 이렇게 사람이 모였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이 단지는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18에서 27층 아파트이고요. 총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세대는 823세대로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규모 이상의 그런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1년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 5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맞은편에는 왕십리 뉴타운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반대편에 이제 용두 5구역, 그러니까 청계 센트럴폴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제 신솔동역, 그러니까 1호선 그리고 2호선 지선인 신솔동역이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직주 근접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하나인 광화문 종로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5km 이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 신설동역에서 이 종강역까지 지하철로 약 10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17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신설동역까지는 약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어 가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심의 대규모 재개발에 대한 파워는 왕십리 뉴타운을 통해서 여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권 내에 있고 신규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가격 관련된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편의시설을 살펴보면요, 인근에 홈플러스도 있고 왕십리 쪽에 비트플렉스도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자, 자연환경을 보시더라도 이제 청계천 산책로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계천 건너편에 왕십리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텐지일 아파트 33평 기준 최근 시세가 약 한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계 센트럴포레의 그 분양가를 살펴보면요, 30평대가 8억 정도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주변 시세 11억, 12억 대비 한 3, 4억 정도가 저렴한데요. 그만큼의 이 청계 센트럴포레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면서까지 이 청계 센트럴포레에 청약을 넣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향후 동대문 주택 수요와 공급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격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공급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청계 센트럴포레가 21년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 전후에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매우 낮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21년에 이 청계 센트럴포레 한 건밖에는 이제 공급이 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이나 가격 타격 같은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호재들로 인해서 청약이 아주 성황리에 마쳤고요. 청약 결과는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 되었습니다. 총 청약 건수는 8,307건이고요. 경쟁률은 33.36대 1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있는 평수인 84A 같은 경우는 121.29대 1의 경쟁률이 나왔는데요. 이 밖에도 최고 경쟁률은 279.5대 1, 최저 경쟁률도 16.94대 1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청약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약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청계 센트럴포레의 필요 자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A 타입인 8억 4,788만원, 이 맨 밑에 가격, 이 물건을 바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계약금이 10%인 8,477만 8천원을 현금으로 계약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중도금은 LTV 40%가 적용이 돼서 3억 3,915만 2천원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2, 4차 때까지는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5, 6차 때는 또 다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1억 6,905만 7,600원을 또 현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격을 합쳐보면 최소한 3.4억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아직도 서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인기, 그 정도 현금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현재 정책으로 인해 거래량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건축 재개발 규제 때문에 2021년에서 2022년 그 이후는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현저히 적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2019년 부동산 전망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수요를 찾는 현금 부자들은 아직까지도 많다. 그리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꾹꾹 억누른 이런 용수철은 나중에 더 높게 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책으로 모든 부동산을 억누르고 있는데 언제 어디로 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그 가격 조정은 크게 두 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IMF 때, 두 번째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두 번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모든 하락의 이유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요. 현재 글로벌 경제가
안 좋긴 하지만 그렇게 위기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 가격 하락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폭락이 될 확률은 아무래도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